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21번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 그 다음에 병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에 보니까 2020년 11월 16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16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아직 폐업기간이 1년이 안 넘었죠.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을이 2020년 8월 1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9월 1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폐업기간 1년 넘었네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병이 20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2018년 9월 5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5일 3년 넘었죠. 지금 폐업기간이 다시 등록을 하였다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보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이거 지금 기억은 1년을 안 넘었죠. 2020년 11월 16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한 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날 재등록을 했기 때문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병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병이 임대인이네요. 병이 주택 소유자니까 병소유라고 했으니까 임대인입니다. 주인입니다.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갑은 개업공개사죠. 을이 임차인이고요. 1번 을 임차인과 병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을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X네요. 주장할 수 있죠. 즉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을이 임차인입니다. 병이 임대인이고요.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자동 연장되었다면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 임차인은 언제든지 병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병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도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을, 즉 임차인이 병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병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해서 갱신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지 못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장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